모 학교 수리논술 문제 나왔죠.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을 왜 그렇게 계산합니까? 분산을 왜 그렇게 계산합니까? 증명해보세요가 나왔었죠. 자, 우리 증명은 하지 않고 일단 갑시다. x가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고 있을 때 우리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x가 독립시행 확률을 따른다라고 하면 x가 r번 나올 확률을 해봐요. 시행 횟수가 n번이라고 합시다. 시행 횟수 콤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에 나온 횟수 승, 안 나올 확률에 안 나온 횟수 승, 이렇게 될 거고, r이 0에서부터 n까지 있는 정수,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랑 확률이 곱해져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몇 번 시행했니가 중요하잖아. 주사위를 10번 던진 건지 20번을 던진 건지, 그게 중요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이라는 것은 니네가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변수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나올 확률 중요하겠죠. 나올 확률만 알면 안 나올 확률을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시행의 수와 나올 확률을 쓰는 것이 정의죠. 됐죠? 시행의 수와 나올 확률을 쓰자 이런 얘기고, 결국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었을 때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률을 따를 때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럴 때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해야 해요. 이게 나왔다는 거야. 이게 수리논술 문제 나왔다는 소리야. 평균부터 구해요. 평균 뭐였냐면 잘 알죠? NP였죠. 평균 NP.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라. 분산을 구하면 위에서 구한 평균에다가 NP에다가 안 나올 확률 Q를 곱해서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교과세 증명이 다 있거든요.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정리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미분 때려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꼭 한번 알아보세요.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항정리를 일단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아까 이항정리로 왜 1이 되는 걸 잠깐 보여드렸죠. 이항정리로 이용해서 푸는 건데 얘가 두 가지로 갈려.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것이냐 아니면 미분 같은 걸 이용해서 풀 것이냐 약간 갈리는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본 수업 시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기출문제 풀면서 다뤄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봐요. 요거는 기억하자. 평균은 NP, 그 다음에 분산은 NPQ. 위에 적어한 평균에다가 Q를 곱한다. 문제 틀은 이런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래. 문제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되어 있대. 어떤 문제에서는 그 사건이 독립임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확인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면 확인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평균을 구해보세요. 분산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1순위로 떠올려야 될 게 이항분포를 떠올린다예요.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이제 실수로 확장이 된 거죠. 실수로 확장이 돼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도 그릴 수가 있게 되고,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게 되면 그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막 나오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 뭐 PDF 그렇게 얘기를 하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대학을 가면 많이 구할 겁니다. 통계학 원론을 듣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을 들으면 많이 구하게 될 건데, 확률 밀도 함수는 어쨌든 확률을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예요. 정의역이 실수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래프로 표시를 했다 손 쳐봅시다. 그러면 이론 자체가 아예 적분이죠.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놨어요. A에서부터 B까지 확률이 정의될 수 있는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였다는 거예요.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일단 이 그래프는요, 함수값이 항상 양수여야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확률이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래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 확률 밀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정의하지 않니?
그죠? 함수값이 항상 양수일 거니까 정적분의 결과 자체가 넓이가 될 거라서 첫 번째, 정해진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라면 A에서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 fx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나와야 돼. 이런 거 아셔야 되고, 수능에서는 2차 이상의 다항함수 안 나옵니다. 1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곡선이 막 나왔잖아요.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그리고 곡선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적분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는 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수능에는. 이해됐죠? 근데 이론을 전개하기 편하도록 지금 적분기를 쓸 뿐인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 출제가 될 때는 직선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사다리꼴 넓이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문제를 봤는데 곡선이 튀어나왔잖아. 그러면 뭘 해석하라는 소리야? 직선으로 그냥 해석하라는 소리라고. 수능 기준에선 그렇다고. 이해됐죠? 적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여기 C에서부터 D까지 그때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잖니? 이렇게 쓰겠죠. P에다가 C에서부터 X가 D까지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이 뜻은 이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곡선으로 제가 그려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에서부터 D까지 fx, dx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돼요. 됐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처음에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로 넘어가게 되죠. 최근 유행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 대칭 구조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묻는 문제들이 좀 종종 등장하거든요. 결국 뭐 해석학 문제인 거라서 똑같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부터. 정규 분포는 평균의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좀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보시다시피 x축이 정근선입니다. x를 무한대로 때리면 0으로 가고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때리면 0으로 가요. 이거를 확인해 보면 이런 것도 아셔야 돼. 여기가 평균의 대칭인 함수였잖아. 기억나니? 정규 분포, 평균의 대칭인 함수. 그러면 정규 분포의 표현은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과 분산이 중요하니까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었었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정규 분포 곡선이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x축과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 근데 얘가 정의되어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란 말이야. 정근선이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 dx를 하잖니? 그러면 반드시 1이 나와야 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요 부분, A라는 부분이 있대요.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대. 이렇게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뭐. P,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논술 같은 거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루트 막 2 어쩌고저쩌고 지랄뽕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적분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주어지냐면 표준 정규분포표 같은 게 주어지죠. 됐죠? 그러면 그 표준 정규분포표를 해석을 하려면 얘를 표준화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표준 정규분포표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대입해서 적분한 결과를 다 얘기한 거거든요. 이해된 거죠? 적분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표준화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표준화하려면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정규분포가 이런 식이란 말이야. 여기가 m 더하기 시그마, 여기 그냥 m 더하기 2 시그마 할게. m 더하기 2 시그마, m 더하기 3 시그마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고, 아직 표준하기 전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간 것은 m 마이너스 시그마, m 마이너스 2 시그마, 이쪽은 m-3 시그마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던 거예요. 근데 얘를 가만히 보면 불편하잖아. 불편하기 때문에 보기 편한 형태로 바꾸자예요. 보기 편한 형태로 바꾸자니까 평균을 전부 다 뭐로 놓은 거야? 0으로 놓은 거야. 평균을 전부 다 제로로 놓은 거야. 평균을 제로로 놓고 시그마의 개수만 알면 되잖아. 넌 1이고 너는 뭐 2고 너는 뭐 3이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평균을 제로로 놓고 표준화 시켜보는 게 어떨까 한 거죠. 이렇게 표준화로 갑니다. 가운데 있는 평균을 제로로 놨어요. 시그마의 개수를 쓰러 갑니다. 시그마의 개수는 여기 1이고요. 여기 2고 1.5 이럴 수 있어요. 근데 1, 2, 3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4 이렇게 갔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표준화하는 방법은 시그마의 개수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렇게 쓰여진 거 아니니? 여기다 표준한 거 이쪽에 쓸게요. x가 평균에다가 시그마의 개수만큼 더해져 있는 게 x였단 말이야. 근데 표준화 시키는 이유는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2개 이상의 자료가 있을 때 평균과 분산이 다른 자료가 있을 때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할 때 시그마의 개수인 z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 z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구름이 z야. z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내 점수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눠야지 이게 z였다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m이랑 시그마 제곱을 따랐어요. 라고 하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가 z예요. 걔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어디? 얼마나 기억 잘하나? 여기 뭐라고 써야 돼? 평균을 뭐로 만들어놨어? 0으로 만들어놨어. 여긴 0이지. 여기는 뭐야?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거 이유도 알아야지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도 알아야지. 됐죠? 그거 좀 하러 갈게요. 절로 갑니다. Z에 대하여